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계란 한두 개씩 꼭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아니면 그냥 오랜 습관이 되어버려서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계란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사실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저도 계란이 정말 훌륭한 음식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계란에 얼마나 훌륭한 영양소가 담겨 있는지 매일매일 실감해 왔거든요. 뇌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콜린이라는 성분, 몸 구석구석 세포를 지켜주는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우리 눈 건강을 지키는 루테인까지 계란 하나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 가격도 부담 없고 만들기도 간편하니 이보다 좋은 식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랜 시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정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계란을 매일 부지런히 챙겨 드시는 분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건강을 그렇게 열심히 챙기시는 분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하루 식단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어떤 것과 함께 드시는지를요. 그리고 마침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조합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나쁜 음식과의 조합이 아니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끼리 따로 먹으면 전혀 문제없는 음식끼리 만났을 때 생기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두유도 몸에 좋습니다. 녹차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좋습니다. 토마토도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음식들이 계란과 만나는 순간 뇌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챙기시는 바로 그 조합이 알게 모르게 뇌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올바른 조합이 얼마나 뇌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시면 우리 뇌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된 정밀 기계처럼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던 것들도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뤄줘야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좋은 것만 골라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댓글창에 뇌건강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확인하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왜 따로 먹을 때는 괜찮던 음식이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더 잘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한번 화학 실험실에 비유해 볼게요. 실험실에 투명한 비커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맑은 파란색 액체가 있고 다른 쪽에는 맑은 노란색 액체가 있어요. 각각 따로 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한 비커에 함께 붓는 순간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혀 다른 물질이 생겨납니다. 그 물질이 때로는 무해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 위장과 소장에서도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 효소가 분비되면서 각각의 성분들이 분해되기 시작하는데 이 분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분들이 만나 예상치 못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결합의 결과물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뇌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는 왜 괜찮았냐고요? 젊을 때는 소화 효소가 충분히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곧바로 모든 성분을 완전히 분해해서 정리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결합이 일어날 틈이 없어요. 하지만 60대가 넘어가시면 소화 효소의 활동이 젊을 때보다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성분들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서로 만나서 뭉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와 몸 사이의 혈관벽이 조금씩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그냥 통과되던 물질이 이제는 혈관벽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새 수도관이었을 때는 어떤 물이 지나가도 끄떡없었는데 오래된 수도관은 조금만 이상한 성분이 지나가도 녹이 슬고 좁아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그만큼 더 소중한 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그 소중한 몸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할 세 가지 조합과 반대로 계란을 진짜 뇌건강식품으로 만들어주는 세 가지 조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계란과 두유입니다. 이 조합을 처음 들으시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계란도 건강에 좋고 두유도 건강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우유 대신 두유를 드시는 분들도 많고 두유가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같이 하는 이웃 어르신을 뵈었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시고 대화도 유머러스하게 잘하셔서 공원 산책 모임에서 항상 분위기를 이끄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어딘가 달라 보이셨어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멈추시고 하려던 말씀을 잊어버리신 것 같은 모습이 몇 번씩 반복되더라고요. 방금 전에 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똑같이 시작하시기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했는데 걱정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몇 달 전부터 그런 증상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요즘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전부터 건강을 위해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서 우유 대신 두유로 바꾸셨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 2개를 매일 함께 드신다고 하셨어요. 건강을 위한 완벽한 아침이라고 스스로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두유를 시작한 게 딱 몇 달 전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두유에는 대두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대두 단백질이 계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물질과 소화 과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비오틴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를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복합체가 만들어집니다. 비오틴, 들어보셨나요? 비오틴은 단순히 손톱이나 모발 건강에만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가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점화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해지면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머릿속이 흐릿해지는 느낌, 기억이 잘 안 잡히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두 번이야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몇 달 동안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오틴이 조금씩 고갈되면서 뇌의 에너지 공급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두유와 계란 각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 다 훌륭한 식품이에요. 문제는 이 둘이 같은 식사 시간에 함께 들어올 때 생기는 겁니다. 그 어르신께 이 사실을 설명해드리고 두유와 계란을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유를 드시고 싶으시면 오전 중간 간식으로 따로 드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계란 대신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르신은 처음에 설마 그 정도로 차이가 나겠냐고 하셨는데 믿어보겠다며 바꿔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6주쯤 후에 다시 공원에서 뵈었는데 전보다 훨씬 말씀이 또렷해지셨고 에너지도 돌아오셨더라고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시다가 오히려 뇌에 부담을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계란과 녹차의 조합입니다. 녹차, 몸에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뇌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아침에 계란 요리를 드시면서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곁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인 건강 아침 식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적당히 있으면 항산화 역할을 하는 좋은 성분이지만 소화 과정에서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복합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복합체가 장 안에 자리를 잡으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전체 혈액의 약 20%가 뇌로 향할 만큼 뇌는 끊임없이 풍부한 혈류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큰 공장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돌아가는 것처럼 뇌도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탄닌과 단백질의 결합체가 이 혈류를 방해하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 이틀은 눈치채기 어렵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뇌가 서서히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피곤함이 쌓이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감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차는 좋은 음식입니다. 계속 드셔도 됩니다. 다만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만 피해주세요. 아침에 계란 요리를 드신다면 녹차는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드시거나 반대로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녹차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계란 식사를 하시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분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탄닌과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만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합도 정말 의외라고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건강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계란과 익힌 토마토 조합입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많이 드셔보셨죠? 중국 가정식 요리로도 유명하고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 볶음밥에 토마토를 넣는 경우도 많고요.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으니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정말 훌륭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리코펜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는 걸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리코펜은 온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토마토를 높은 온도에서 계란과 함께 볶으면 리코펜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변형된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방패 역할을 하던 리코펜이 변형되면서 오히려 산화 반응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뇌를 보호하던 것이 오히려 뇌에 스트레스를 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생토마토는 괜찮습니다. 리코펜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생토마토는 계란과 함께 드셨을 때 아주 좋은 궁합을 자랑합니다. 문제는 높은 온도로 함께 가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계란볶음을 드실 때는 토마토를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데치듯이 익히시거나 아니면 계란 요리는 따로 드시고 토마토는 생으로 옆에 곁들여 드시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두유, 녹차, 익힌 토마토,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인데 계란과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 세 가지를 모르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시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계란이랑 도대체 뭐랑 먹어야 하나요? 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7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연구한 계란을 진짜 뇌 건강의 약으로 만들어주는 조합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조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변에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조합들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 주변에서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들은 어렵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제 어머니께도 직접 추천드린 방법들입니다. 어머니께서 60대 중반이 넘어가시면서 가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실 때 제가 드린 첫 번째 조언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짝꿍은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이요? 삼겹살이랑 쌈 싸먹는 그 깻잎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깻잎입니다. 아마 이 조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계란과 깻잎을 함께 먹는다는 생각은 좀처럼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이 뇌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알게 되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먼저 깻잎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깻잎은 한국인들이 정말 자주 먹는 채소인데 사실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분은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섬유를 감싸고 있는 막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전선에 비유하면 전선 자체가 아니라 전선을 감싸는 피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선 피복이 왜 중요할까요? 피복이 낡고 벗겨지면 전기 신호가 새나가고 연결이 끊기고 결국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섬유를 감싸는 막이 약해지면 뇌세포끼리 주고받는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오는 신호, 생각을 정리하는 신호, 판단하는 신호들이 다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즈마린산이 계란의 콜린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그 효과가 혼자일 때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계란의 콜린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된다면 깻잎의 로즈마린산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지나가는 통로를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료도 좋고 통로도 튼튼하니 뇌 전체의 신호 전달이 훨씬 원활해지는 거예요. 마치 좋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데 전선까지 최상의 상태라면 수신 상태가 완벽해지는 것처럼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깻잎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 속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염증이 치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건 요즘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뇌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놓이면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는데 깻잎의 루테올린이 이 염증을 조용히 다스려주는 거예요. 계란의 영양소로 뇌세포를 키우면서 동시에 깻잎으로 뇌를 보호하는 이중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깻잎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다음 잎을 잘게 채를 썰거나 그냥 손으로 큼직하게 뜯어 놓으셔도 됩니다. 계란 2개를 그릇에 풀어주시고요.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달궈지면 계란물을 붓고 반쯤 익었을 때 깻잎을 넣고 가볍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스크램블 형태로 만드셔도 좋고 깻잎 계란 부침으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취향에 따라 참기름을 한 방울 마지막에 두르시면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처음에 깻잎 향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깻잎 2, 3장 정도로 시작하셔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계란이랑 깻잎이 어울리겠냐며 반신반의하셨는데 지금은 계란 요리할 때 깻잎이 없으면 아쉽다고 하실 정도로 즐겨 드십니다. 고소한 계란과 향긋한 깻잎이 생각보다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조합을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대화하다가 단어가 막히는 경험, 방금 전에 두려고 한 것이 생각 안 나는 경험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뇌의 전선 피복이 튼튼해지면서 신호가 또렷하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억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고의 선명함, 대화할 때의 자신감도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추천드릴 짝꿍도 정말 놀라운 조합입니다. 이번에는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를 계란과 함께 드신다는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 검은깨죽이나 검은깨를 갈아서 우유에 타 마시는 정도로 드시죠. 계란이랑 함께 먹는다는 건 잘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뇌혈관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되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드시고 지실 겁니다. 검은 깨에는 두 가지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블루베리, 자색 고구마, 포도 껍질에도 들어있는 그 성분이에요. 검은색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진한 색소 성분인데 이 안토시아닌이 뇌 혈관 세포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 혈관이 튼튼해야 혈액이 막힘없이 잘 흐르고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뇌 혈관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혈액 흐름이 불규칙해지면서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성분은 세사민입니다. 참깨과 식물 특유의 성분인데 뇌 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세사민이 이 활성산소를 붙잡아서 없애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성분이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과 만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레시틴이 안토시아닌과 세사민을 뇌세포막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성분들은 지용성이라서 지방 성분이 없으면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이 딱 그 지방 성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좋은 의약품도 적절한 캡슐에 담겨야 위장을 통과해서 혈관까지 제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레시틴이 검은깨의 좋은 성분들을 뇌세포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계란 프라이나 반숙을 만드실 때 검은깨를 위에 솔솔 뿌려 드시는 거예요. 한 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시고 싶다면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 때 검은깨를 한 큰술 넣고 함께 볶으세요. 고소한 향이 더해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삶은 계란을 드실 때는 검은깨를 믹서에 살짝 갈아서 소금 한 꼬집과 섞어 찍어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검은깨 한 큰술을 계란과 함께 꾸준히 드시면 뇌혈관이 서서히 강화되고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축적됩니다. 처음에 효과를 크게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혈관 건강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두 달, 세 달 꾸준히 드시다 보면 계단 올라갈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맑게 느껴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뇌에 혈액이 더 잘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이 조합의 또 다른 장점은 뇌에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혈관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에너지 수준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이신 분들께 특히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조합입니다. 바로 노루궁뎅이 버섯과 계란의 조합입니다. 노루궁뎅이 버섯 들어보셨나요? 이름 자체가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생김새는 하얀 손뭉치처럼 생겼는데 요즘 건강식품 전문점이나 큰 마트의 버섯 코너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조 제품이나 분말로도 나와 있어서 요리에 활용하기도 쉽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고요. 이 버섯에는 헤리세논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헤리세논이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NGF, 즉 신경성장인자라고 불리는 물질을 더 많이 만들도록 촉진시켜 주거든요. NGF가 무엇이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세포가 자라고 연결되고 손상된 부분이 회복되는 것을 돕는 물질입니다. 뇌의 건축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뇌세포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하고 손상된 부위를 고쳐나가는 전 과정을 지휘하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NGF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NGF가 줄어들면 뇌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지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루궁뎅이 버섯의 헤리세논이 이 NGF 생산을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줄어들었던 뇌의 재생 능력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헤리세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아미노산이 있어야 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인데요. 계란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아미노산 구성이 가장 완벽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그래서 노루궁뎅이 버섯과 계란이 함께 들어오면 해리세논이 풍부한 아미노산을 연료 삼아 더 강력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씨앗과 비옥한 토양의 관계처럼 노루궁뎅이 버섯이 씨앗이고 계란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토양이 되어주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생 노루궁뎅이 버섯을 구하셨다면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주세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두르고 중불에서 버섯을 먼저 볶아주세요. 버섯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서 고소한 향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계란 2개를 풀어서 함께 넣고 스크램블처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시면 완성이에요. 버섯 특유의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과 계란의 포근한 맛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도 맛이 전혀 거부감 없이 편안하다고 하세요. 건조 분말 제품을 구하셨다면 더 간편합니다. 계란을 풀 때 분말을 한 티스푼에서 한 큰술 정도 함께 넣고 스크램블을 만드시거나 계란찜을 하실 때 넣어주셔도 됩니다. 분말이 계란 속에 잘 섞여서 맛의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하시면서 영양은 온전히 챙기실 수 있어요.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속도가 빨라지고 오래된 기억들도 더 또렷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가끔 꿈에서 오래된 추억들이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분들도 계세요. 뇌세포 연결이 다시 살아나고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뇌를 능동적으로 젊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60대, 70대에도 우리 뇌는 충분히 회복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이 조합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두유, 녹차, 익힌 토마토. 이 3가지는 각각 훌륭한 식품이지만 계란과 함께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깻잎, 검은깨, 노루궁뎅이 버섯. 이 3가지는 계란과 만났을 때 뇌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을 살리는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를 열었을 때 계란 옆에 깻잎 한 봉지를 꺼내보세요. 마트에 가시는 길에 검은 깨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건강식품 코너에서 노루궁뎅이 버섯 분말 하나를 집어드세요. 그 작고 단순한 선택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식탁 위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내일의 기억력을 만들고 10년 후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조합이 그 계란을 최고의 뇌 건강 식품으로 바꿔줄 겁니다.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모님께, 형제 자매께, 이웃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선물해주세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뇌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력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하지만 삶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꾸준히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언제나 건강한 음식과 따뜻한 웃음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세까지 기억력 팔팔하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시길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주치 최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